있는 청래고등학교에 근무하고요. 교사 한충현입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학교들은 제가 대기업에 때 있지만 대기업 학교는 아니죠. 특별법 설치대학교들인데 경찰대, 입교부, 국간사까지 이 5개 특별법 설치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5개 학교의 공통점은 다 아시듯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우리 수시 정시할 때 육해제한에도 안 들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 국비로 이렇게 교육이 무료로 되고 또 직업까지 되고, 그렇다고 또 아무나 가는 건 아니고, 우리 설명회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무나 갈 수 있으면 아이가 이상한 학교 선택하지 않을까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기도 하고 멋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특별법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5개 대학을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경찰대학도 미리 설명해 드렸으면 좋을 텐데, 이미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원서 접수를 다 마감했죠. 경찰대는. 그러니까 경찰대는 마감했어도 내년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전반적으로 이 특수대학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변화를 가진 데가 경찰대학교예요.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는 100명 정도를 이렇게 모집했었죠. 근데 올해는 고졸 인원은 반으로 줄였어요. 고졸 인원은 50명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여학생의 비율을 10% 정도 이렇게 뽑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남녀 비율을 없애고 통합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학생이 엄청나게 유리하겠구나, 남학생 불리하겠구나, 인원도 줄었고 통합으로 하니까 남학생 불리하겠구나. 하지만 또 여학생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고 체력 평가할 때 실기 체력장이죠. 우리 하는 데서 평가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할 때 보면은 예전 여학생 같은 경우는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됐는데, 우리 남학생은 똑같이 무릎을 펴고 똑같이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고, 물론 횟수 제한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여학생들이 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고요. 모집 인원도 바뀌었고, 또 연령 제한이 완화가 됐습니다. 30세 이상도 이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명만 하는 이유가 고졸자 50명 뽑고 나머지들 이렇게 편입을 이렇게 받는 거죠. 41살까지도 가능한데 군대 경력에 따라 가지고 1년, 2년, 3년, 최대 3년까지 3년 이상 군경력자는 3년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44살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우리 현역들은 재학생들은 굉장히 힘들겠다 예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찰대도 그렇고 밑에 있는 사관학교들은 어려운 1차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국영수 수능보다 좀 어려운 거. 그거를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노량 다니면서 다시 국영수를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한은 풀어놨지만 현역 친구들이 크게 불리하진 않을 것이다. 충분히 유치할 수가 있겠죠. 사관학교 원서 접수 올해부터는 지원 동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관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시 육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지원했잖아요. 1차 통과하고도 실제 보면 허수로 했었죠. 예비 수능을 한 번 더 보자는 취지에서. 실제는 2차 통과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안 가요. 아이들이 왜 안 가냐면 그냥 한 번 봤어요. 예비 수능 때는 미리 시험을 보기 때문에 미리 하다 보니까 실제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친구들이 못 가고 그냥 입시 연습상을 한번 보는 친구들, 그런 호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지원 동기서를 받습니다. 작년에 해군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받았어요. 해군사관학교에서 처음 받아가지고, 해군사관학교가 작년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졌었거든요. 다른 데가 44대 1던데 평균적으로 해군사관학교가 25대 1로 떨어졌었어요. 지원 동기서도 지금 2문항, 해군사관학교 3문항인데 쓰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각각 문항별로 천자식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옛날에 예비 수능을 한 번 더 볼까? 이런 친구들을 좀 걸러내고 정말 진정으로 국가에 헌신하고 싶은 아이들, 가고 싶은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해부터는 사관학교가 원서 접수하는 당시, 원서 접수할 때 지원 동기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올해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관학교 1차 시험의 선발 배수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변화가 없고요. 국간사하고 육사가 조금 바뀌었어요. 인원이 남자 4, 여학생 1차 시험의 선발 배수 6배수였다가 올해는 이제 5배수, 8배수 이렇게 증가했고요. 국간사도 남자 이과 같은 경우는 14배수 이렇게 많이 증가했고, 공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줄었어요. 공사 같은 경우 올해 거꾸로 이제 4배수, 6배수 이런 식으로 좀 줄었습니다.
해군 장관 변화고 1차 시험 선거배수가 증가했다면 합격 가능성이 좀 더 우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4개의 사관학교에서 다 AI 면접을 다 봅니다. 물론 참고용으로만 점수화되진 않고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AI 면접을 실시했거든요. 굉장히 사실 어려웠었죠. 5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50분에서 60분 정도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봤어야 됐어요. 아이들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힘들었다고요, 문항 자체가. 근데 그거를 올해는 4개 사관학교에서 다 봐야 됩니다. 응시를 안 하면 불합격되겠죠. 그리고 이 지원 동기도 그냥 대충 이렇게 나간다. 점수가 그냥 그거 대충 나간다. 그러면 불합격 조건이 됩니다. 대충 쓰면 다른 시험을 안 보고 너무 불성실하다, 불성실하게 작성됐을 때는 그냥 불합격시킬 수도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관학교를 예비 수능이 아니고 정말 가고 싶은 아이들을 뽑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전 작년까지는 이제 정시라고 우리 표현하면 되거든요. 수시 정시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가 없고 수시로만 100% 뽑았었는데 지금은 공군사관학교도 20% 정도를 정시, 우리말로 정시고 이거 종합전형입니다. 수능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1차 시험, 2차 체력검사, 면접, 그리고 수능 성적까지 들어가는 종합전형을 보는 게 모든 사관학교에서 다 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종합전형이 공군사관학교 어떤 데도 이렇게 생겼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올해 변화 특징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자, 선발 일정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원서 접수가 일정이 경찰대는 좀 아쉽게, 요 이전에 우리 설명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는 사이에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 요 4개 사관학교는 7월 10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10일부터 20일까지 11동안 이렇게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 시험 날짜가 똑같아요. 1차 시험 날짜가 경찰대하고 사관학교 4개 사관학교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5개 중에 하나만 택해서 해야 되지 여기저기 중복 지원은 못합니다. 하나만 택해서 지원하셔야 되고 1차 시험 문제는 경찰대는 별도로 나오고 나머지 사관학교는 다 똑같이 내요. 문제가 다 사관학교 똑같이 내기 때문에 정말 사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은 1차 시험이 가장 영향력이 크거든요. 우선 1차 시험을 통과해야 뒤에 나머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만약 올해 준비 아니면 내년 준비하겠다 그러면은 1차 시험 국영수 준비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철저히 이렇게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원서 접수할 때 지원 동기서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같이 작성해야 돼요. 헛수를 막기 위해서 정말 가고 싶은 친구들, 이것 2천자, 해사 같은 건 3천자 쓰기가 쉽진 않거든요. 지원 동기서를 같이 지원해야 됩니다. 그때 원서 접수할 때 같이 올려야 돼요. 그리고 종합전형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정시. 일부 친구들은 저는 정시로 갈래요. 수능 준비해가지고. 안 돼요. 지원은 똑같이 원서 접수는 이때 같이 다 해야 됩니다. 이때 하고 우선 선발에서 떨어지면은 나머지, 예를 들어 육사 같은 경우는 학점 추천 우선 선발에서 떨어지면은 그 지원을 했을 때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꼭 우선 선발을 뽑힌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다른 조건을 줘대가지고 적성 우선 선발을 또 해요. 거기서 또 떨어지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잘 보가지고 수능 점수가 비중이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은 수능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종까지 가면은 수능까지 보면은 종합전형에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은 똑같습니다.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 다 똑같이 이 기간 내에 접수해야 돼요. 정시라고 후에 접수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대학은 수시 정시 접수 기간이 다른데 이게 다 똑같습니다. 1차 시험은 올해 다 똑같아요. 연기가 돼가지고 8월 15일. 경찰대, 국가사, 4개 사관학교가 똑같기 때문에 중복 지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 이후에 곧바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 올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적 확인하는 기간을 주어져요. 본인 성적 1차 성적을 확인한 다음에 지원 확정을 또 눌러야 돼요. 클릭을 해야 그걸 고려해가지고 정말 2차 시험에 응시한 친구들을 1차 합격을 발표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사실은 수능 준비 한번 해보려고 긴장감을 덜려고 준비했다 이런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봤으니까 저는
지원 확장하지 말아라. 시간 뺏기면서 민망히 면접까지 오지 말아라. 그래서 요 단계가 있습니다. 꼭 할 사람들은 여기 성적 확인한 다음에 지원 확정을 해야만이 이 1차 합격 발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1차 합격 발표 대상자가 되면은 9월 초부터 11월까지, 11월 초까지 학교별로 다르게 1박 2일, 2박 3일 동안 이렇게 2차 시험을 봅니다. 2차 시험에는 체력검사, 체격검사도 있고, 체력검사도 있고, 면접도 있고, 논술도 있고요. 다양한 2차 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은 이제 우선 선발은 11월 초에 대부분 발표하고요. 최종은 수능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12월 말에 이 최종 발표를 합니다. 이런 일정으로 올해 이루어지고요. 수능 일정이 조금 이렇게 수능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정이 미뤄졌죠. 자, 지원 동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쉽진 않아요. 나머지 해사를 빼고 나머지 3개 사관학교는 이렇게 지원 동기, 참자인의 성장 배경과 가치관 분야 이렇게 두 문항을 써가지고 원서 지원할 때 같이 지원해야 되고요. 해사 같은 경우 거기에 한 문제가 또 있어요. 요거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커가지고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해사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정말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미리 원서 접수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모집 인원을 보시면은 경찰대학 반토막 났다고 했죠. 100명 뽑다가 올해는 도졸장을 이렇게 50명 뽑는데 특징이 남녀를 통합 선발합니다. 남녀를 통합 선발하고 나머지 국간사는 주로 여학생이 많이 하죠. 당연히 여학생이 많이 뽑는데 90명인데 남학생도 뽑아요. 남학생도 10% 정도 뽑습니다. 10% 내외로 내외 정도니까 9명 정도 뽑겠네요. 남학생도 뽑고 나머지 육해공 같은 경우는 육사가 제일 많이 뽑죠. 자, 여학생 비중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40%. 해사 같은 경우는 여학생 20명, 공사 같은 경우는 22명.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과, 문과 계열도 나눠져요. 비율이. 남학생 문과 몇 프로, 여학생 문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육사 같은 경우는 이과, 문과, 남학생 똑같은데 예를 들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문과 비중이 약간 60대 40 이런 식으로 다르기도 하고요. 각자 비중이 이렇게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경쟁률을 한번 볼까요? 경쟁률 보면은 예전에는 어디가 제일 높았을까요? 예전에 단과지 경찰대가 가장 높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까지 사관학교는 많이 보내봤는데 경찰대는 재작년에 딱 한 명밖에 못 보냈어요. 20몇 년을 지도하면서도 경찰을 안 쓴 것도 아니고 워낙 소수로 뽑기도 하고 경찰대학에 대한 특혜가 굉장했잖아요. 물론 다 국비로 가르쳐주는 거는 다 공통점이에요. 사관학교 한번 졸업시키는데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용돈까지 품위유지가 나오잖아요. 한 4학년 되면 요즘 70몇만 원에 월 70몇만 원 정도 품위유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 먹여주고 쉬어주고 가르쳐주고 또 우리 친구들 사관학교 가면은 맨 총수고막이로 군사훈련만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죠.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경영학과도 있고 사관학교별로 자기 뭐 기계공학과 같은 일반 학위를 딸 수 있고 플러스 군사학위를 이렇게 2개를 따는 거죠. 다 국비로 해주고 또 성적이 좋으면 파견교육도 보내주고 심지어 의대를 보내줄 수가 있죠. 성적이 좋으면 TO가 나오면은 거기에 플러스 품위유지까지 나오고 다 국비였었는데 경찰대학이 이제 그런 특혜가 없어졌죠. 그런 특혜가 없어지고 또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의경 제도가 있을 때는 군대도 사실은 면제했었는데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런 특혜가 없어지면서 경찰대학의 순위를 공군사관학교 1년 이렇게 내줬어요. 자료를. 그래도 경쟁률이 작년에 보면 47대 1 정도가 됐죠. 80대. 근데 예전에 더 높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113대 막 이렇죠. 97대, 113대 이러다가 여기 때부터 급격하게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특혜가 국비 지원 특혜가 없어지고 군대 면제 특혜가 없어지면서 경찰대학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긴 했지만 그리고 또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시험 날짜가 달랐었는데 이 사관학교 경찰대를 이제 또 겹쳤죠. 그래서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그러면서 급격하게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50대 가까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갑자기 1등으로 갑자기는 아니죠. 여전히 꾸준히 높았죠. 1등으로 가장 높은 데는 이제 공군사관학교죠.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남학생들 제일 좋아하고 파일럿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죠. 우리 직업 중에
대학교가 아니고 정식으로 나오고 나서 연봉 몇 억 이상 가는 식으로 있고 의사하고 빨리 바뀌었다고 굉장히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를 많이 가기도 하는데 경쟁률이 제일 높았어요. 경찰 대학을 누르고 48대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높아요. 계속 앞으로도 높을 것 같고 아무리 올해 지원 동기를 낸다고 해도 조금 떨어질 뿐이고 공군사관학교는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에 41대, 38대 꾸준히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시죠? 예전에는 사관학교들이 경쟁률이 32대 1이었다가 39로 팍 튀어요. 여기도 똑같고 예를 들어 육사 같은 경우도 여기는 22대 1이었다가 31대 1로 갑자기 트는 시기가 있어요. 여기 특히 국간사 같은 경우는 35대 1이었다가 51대 7로 이렇게 51로 경쟁률이 확 튼 연도가 있잖아요. 2007년.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2016년에 무슨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르시나요? 그 태양여고에라고 송송꽃 다른 사관학교 가면 저런 송혜교, 송중기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겠다는 국간사가 특히 거기 김주연인가요? 여자 간호자학교? 그때부터 엄청나게 뛰었죠. 국간사가 국간사 멋있다 해가지고 여기부터 갑자기 경쟁률이 엄청나게 뜹니다. 남학생 지원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국군 간호사관학교도 44대. 어차피 간호사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국간사 국비로, 국비로 국간사 나온 다음에 군대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월급 받으면서 장기로. 그 다음에 군대 공부 끝나고 나면 똑같이 간호 자격증이 있으니까 병원 같은 취업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도 물론 인원이 너무 스스로 뽑아서 저는 국간사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붙여봤어요. 그래서 간호학교 가겠다, 간호대 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국간사를 계속 권해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계속 미리부터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자료를 주고 준비를 시키면은 하더라고요. 경찰대도 안 될 것 같고 사관학교도 저희가 어떻게 사관학교인데 계속 1학년 때부터 사관학교 한번 가보자 멋있다 이것도 제복 받다가 멋있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자료를 주고 하면은 많이 가더라고요. 애들이 잘 몰라서 준비를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해군 사관학교가 작년엔 25대 1로 가장 낮았어요. 원래 낮은 건 아니고 원래 계속 높았어요. 예전에부터 다른 것보다 좀 낮지만 39대 1, 38대 1 이렇게 높다가 작년에 낮은 이유는 말씀드렸죠. 지원 동기서를 작년에 해서만 썼어요. 순서에 정말 필요하는 친구만 받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는 다 받다 보니까 그런 해석 한 분하게 더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허수가 빠질 것이다. 허수가 빠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경쟁률이 높죠. 40몇 대 1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선발 유술 반영 비율을 이렇게 보면은 경찰대는 다른 사관학교는 1차 시험에서 우선 몇 배, 1.배수 이상을 습득하면은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내신을 1차 시험 점수를 안 보는 전형도 있고 수능을 안 보는 전형도 있고 이런데 경찰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봐요. 1차 시험 점수도 보고 단일 전형도 그냥 체력도 보고 면접도 보고 수능도 보고 수능의 비중이 높죠. 50% 들어가고. 근데 이제 국간사 같은 경우는 일반 선발, 우선 선발, 예전 같은 경우는 수시정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일반 선발, 우선 선발 때 우선 선발에서는 종합에서는 이게 종합 선발이거든요. 정시라고 하는 거는 수능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수능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럼 1차 시험을 안 봐도 되는가? 아니죠. 당연히 봐야 되고 1차 시험을 통과한 친구한테만 이 자격이 주어져요. 무조건. 여기가 비었다고 1차 시험이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종합선발로 넘어가려면은 1차 시험은 일정 배수 이상을 통과를 해야 돼요.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문과 예과냐 그 배수는 약간 달라도 통과한 이후에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1차 시험 점수가 좀 낮다든가 다른 점수가 면접이라든가 받아서 떨어졌을 때는 실망하지 말고 수능을 열심히 보면은 다시 종합선발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단 1차 시험은 무조건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1차 시험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육사 같은 경우도 가장 우리 친구들이 만약 수능, 이 1차 시험 어려운 수능이죠. 조금 어렵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학교장 추천, 재학생은 3명 올해부터 늘었어요. 1명, 그다음 졸업생 2명. 그럼 이제 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하면은 지원을 하면은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요 전형으로 하면 요것만 해야 돼요. 요거와 같이 지원은 안 되고요.
대신 이걸로 지원하면은 1차 시험, 어려운 1차 시험이 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확불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다. 페이패스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4배수, 6배수, 뭐 이렇게 8배수 안에 들었다 그러면은 2차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변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에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30% 정도를 우선 선발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장 추천을 못 받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학교별로 제한이 5명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전형으로 지원한 친구들과 여기 떨어진 친구들이 다시 경쟁을 해서 적성 우수 선발을 또 해요. 여기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실망할 게 아니고 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종합선발에서는 1차 시험 이런 비중이 굉장히 낮잖아요. 대신 수능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능 비중 이걸로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죠. 단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했어도 요 1차 시험에서 졸업합격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1차 시험을 통과해야겠죠. 일정에서 합격을 받으면 1차 시험 받고 2차 시험에서 체력이야 점수가 되는 건데 체격 검사는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2차의 체격 검사까지 통과하면은 나머지는 적성 우수. 작년 같은 경우는 육사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하면 4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뭐 학교장 추천전 우선 선발은 우선 뽑고 군적성 우선 단발로 우선 뽑고 거기서 떨어지면 일반 우선 단발로 또 뽑고 또 떨어지면 정시 종합전형까지 갔었는데 한 단계를 좀 줄였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단계를 줄이고 자 회사도 똑같습니다. 학교장 추천 학교별로 2명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페일패스가 아니고 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학교장 추천은 이제 졸업생 포함해가지고 2명입니다. 육사도 좀 작아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게 우선 좋죠. 학교장 추천 받아서 이 친구들끼리 우선 선발했는데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일반 우선 선발로 넘어간다. 다른 전형 조건을 가지고 일반 우선 선발로 들어간 다음에 떨어지면 학교장 추천은 학교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대부분 높아요. 면접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종합선발은 당연히 수능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 당연한 거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다르게 논술이 있어요. 공군사관학교는 안보 논술이 있습니다. 안보 논술을 보기 때문에 이 논술도 점수는 작지만 반드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안보 논술 같은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2차 시험 들어가가지고 눈 조사한 다음에 뭐 관념목표가 좀 뻑뻑하긴 할 거예요. 이 논술을 이상하게 쓰면 안 되죠. 뭐 다루는 장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겠지만 육군사관학교가 다른 방을 먹고 뭐 예를 들어 우리 주적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뭘 가지고 가죠? 소총 하나, 뭐한 20만 원짜리 소총 하나 가지고 가는데 이 친구들은 몇백억, 몇천억짜리 비행기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관이 굉장히 투철한 걸 많이 보겠죠. 그럴 일 없겠죠. 자, 면접은 자 이렇게 4개 사관학교가 약간씩 다릅니다. 육사 같은 경우는 분야 MMI 면접이라고 다중민의 면접식으로 봐요. 굉장히 힘들죠. 뭐 집단 토론을 하는 데도 있고 구술 면접, 자기소개, 외적 자세, 심리 검사 이런 것도 합니다. 구령을 외쳐봐라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외적 자세 같은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사관학교가 공통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올해부터 AI 면접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면접 결과가 뭐 점수가 되는 건 아니고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AI 면접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 앞에서 기간에. 회사 같은 경우도 면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단체 생활하기 때문에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배를 타고 같이 생활하는데 아니면 잠수함 타고 같이 생활하는데 뭐 공동체 시라는 게 이런 거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활하는 거 1박 2일 2차 시험 보는 내내 관찰을 합니다. 관찰해가지고 종합 점수를 주기도 하고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공군사관학교 면접을 준비하시려면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한테 뭐 이렇게 교훈같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공사 10분이라고 공사 10분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공사 10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운의경비, 성심복종, 신상필법 뭐 이런 몇 가지 항목, 10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안 따르는데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답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부당한 명령이지만 우리 공사 10분 중에는 성심복종이라는 뭐가 있습니다. 성심복종이라는 건 부당한 명령이 아니고 그 상관의 명령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복종을 하고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공사 10분을 공사생들이
꼭 갖춰야 될 소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가지 덕목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또 연병장에서 지도를 하는데 잘 말을 안 듣는 병사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혼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은희 경비가 있는데 동무왕과 함께 벌도 내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신상필벌 이런 식으로 그 면접을 준비할 때 이렇게 상황을 주어주거든요. 상황을 주어줄 때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공사 10분에 따라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거 있으니까 공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사 10분을 준비해가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이렇게 집단 토론도 당연히 있고요. 종합 판정이라는 게 집단 토론하면 생활하는 걸 다 점수해주는 겁니다. 1년 동안. 자, 다 비슷하니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면접은 점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올해부터 다 해야 된다고 했고 이렇게 쉽진 않아요. 기본 질문 자체가 5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5가지 나눠지는데 기본 질문에는 자기소개, 직원 등록 이런 건 어렵지 않겠죠. 당연히 다 준비해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탐색 질문에 이 탐색 질문은 인성검사하는 거예요. 6개 척도로 아주 나쁨 해가지고 6가지 상황을 주어지고 인성검사하는 거고 이제 요게 이제 게임이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요거는 여기 보면은 과제 수행하는 질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답이 없는 문항도 나와요. 답이 없는 문항에서는 얘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가. 실제 답은 없지만 빨리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휘자로서 근데 장교로서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의부단을 받으죠. 어떡하지 고민하면 자기 병사를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판단을 내리는 것도 물어보고 상황 질문에서는 즉각적으로 답을 하기 어려운 특정한 상황을 주어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답을 하는가 이런 거를 성향이라는 공감 능력 이런 걸 묻는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로 AI 면접이 있는데 점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보니까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요. 자, 한국사 능력 시험을 또 4반학기 준비하는 친구들은 준비를 해야겠죠. 한국사 코로나 때문에 횟수가 하나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여기 47회까지 점수가 됐었는데 48회까지 4개 4반학교가 다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검정시험을 아직 안 봤다 혹시 그러면은 48회 아직 기회가 있어요. 8월 8일날 시험 보는데 원서 접수는 7월 7일부터 하거든요. 혹시 아직 안 봤으면 7월 7일 급수가 좀 낮다 그러면은 그리고 급수 체제도 점수가 되는 것도 옛날 점수하고 달라졌어요. 여기 신급수 체제하고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응시해 보셔도 되고 지금 마지막으로 48회가 7월 7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원서 접수하고 시험은 8월 8일 날 봐요. 그러니까 요 48회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사 인증시험 점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옛날 이번에는 47회까지만 했었고 자, 전형 방법 1차 시험 전형 방법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국영수 시험 보는 거예요. 사관학교에 가겠다 오면은 이렇게 각각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도 다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최소 한 3, 4년치를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풀어봐야 돼요.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출제력이 다 똑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 매치 중에 언어만 출제하고 매치는 출제가 안 되고요. 수능 중에. 그리고 영어는 좀 다르죠. 듣기평가가 없기 때문에 빈칸 추론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일반 수능보다 조금 어렵게 나와요. 듣기평가 대신에 빈칸 추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일반 영어보다 어렵고 수학은 이렇게 가형, 나형으로 문과 수학, 이과 수학으로 쉽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과목이 다르고 내가 이과인데 나형 수학이 좀 쉽다고 요걸 무시하면 또 안 돼요. 왜냐면은 종합 선발까지 가야 되잖아요. 즉 정시까지. 정시에서 실제 수능은 또 가형을 받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응시한 문형하고 자기가 보는 실제 수능에서의 수학 문형하고 똑같아야 돼요. 수능에서는 가형 보고 여기에서는 나형 보면 안 됩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자격이 안 되니까 똑같이 봐야 되니까 유불리를 따지 말고 자기가 수능 준비한 거를 그대로 응시해야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만 통과하면은 기선선발
차순 밀리고 중학생반까지 해도 합격하면 괜찮을까. 우선 1차 시험 통과한 다음에는 사실은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1차 시험 배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뭐 40% 이상이 다 떨어져요. 굉장히 그렇게 다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검사가 굉장히 뭐 숟가락가락 보여 이런 시력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1차 시험만 통과하고 몸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그 체력 검사에서 1500m 걸어가지만 않으면은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경찰대학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각 학교의 사관학교에서 제공한 거니까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인성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을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이 영상은 경찰대의 입시 요강보다는 그냥 경찰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사관학교는 좀 더 다른데 건물 소개, 시설 소개 이런 건 전과 없지만 최첨단이 그래도 공존하는 나사에서 짧게 보도록 새롭게 도약합니다. 경찰대학 깨어나라. 경찰대학은 1979년 경찰대학 설치법 공고, 81년 제1기생 입학 및 개교, 83년 용인 캠퍼스로 이전, 85년 제1기생이 졸업한 이후 현재까지 총 3,702명의 졸업생 배출, 10년의 경찰 전문의 지성인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제 지난 35년간의 역사를 가슴에 묻고 용인을 떠나 전통과 최첨단을 공존하는 아산으로 이전, 희망의 새 경찰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경찰대학 도약하다. 수도권과 대전을 연결하는 중부권 중추 거점 도시이자 광역 아산만권의 핵심 도시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아산. 이미 경찰교육원과 경찰수사연수원이 자리한 가운데 경찰대학이 이전하게 되면서 경찰교육타운으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09년 경찰대학 아산 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013년 착공에 들어가 2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최첨단 시설과 신기술의 집약체 경찰대학이 아산에 우뚝 섰습니다. 경찰대학 날개를 펴라. 대지 면적 78만 5천여 제곱미터, 건축 면적 3만 5,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새롭게 태어난 경찰대학 아산 캠퍼스는 학군인 조국, 정의, 명예를 상징하는 세계의 중심축 위에 자유가 평등을 상징하는 수평의 축을 얹어 비상하는 참수리를 형상화했습니다. 모두 29개 동으로 구성된 캠퍼스는 비밀 유사한 건물을 근접 배치해 효율적인 동선을 구축하였습니다. 저에너지 그린 캠퍼스의 핵심체인 분관 건물은 경찰대학의 역사가 있는 홍보관과 업무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설계 시공되었습니다. 강당. 강당은 대강당과 소강당으로 불리고, 대강당은 전교생과 교직원이 모일 수 있는 1,500석의 규모와 최첨단 음향시설이 설치된 소강당으로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체력 단련을 위한 경도관, 다목적 홀을 중심으로 200평 규모의 수영장, 헬스장, 태권도, 합기도, 검도장, 유도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도서관. 창의적 사고 향상을 위한 도서관은 기존에 비해 규모가 2.5배 커졌으며 북 카페테리아, 최신 열람실, 스터디룸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연구 강의동의 연구실에는 공간 프라이버시를 확보했고, 강의실에는 원격 강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터치형 전자칠판을 설치해 첨단 교육 시스템을 완비했으며, 사이버 수사 실습실을 비롯 최상의 면학의장이 되었습니다. 사격장. 사격장은 통제실을 중앙에 배치해 안정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최첨단 시뮬레이션 사격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각 방마다 샤워실, 화장실이 비치되어 있는 생활관은 공부방과 침실을 분리시켜 연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청라민의 심실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경찰대학 비상하다. 경찰대학은 바른 인성과 전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치안 지식을 창출하여 국가와 인류사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제 경찰대학 글로벌 치안 인재와 지식의 산실로서 더 높이 비상합니다. 자, 앞서 드렸듯이 경찰대가 뭐 국비 지원 혜택이라든가 군면제 뭐 혜택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경찰 간부를 꿈꾸는 친구들의 최고의 대학이죠. 경쟁률이 뭐 44대 1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옛날 100대 1에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아이들이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혜택이 없어져서가 아니고 뭐 여전히 경찰 간부를 꿈꾸는 친구들 많거든요. 동국대 경찰 행정이라든가 그거 안 되면 경기대에 쓰고 막 그러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다 지방에 똑같잖아요. 높잖아요. 경찰 행정학과 문제 높거든요. 여기 써보라고 준비하라고 해서 여기 그 기출 문제를 줘보면 스스로 포기해요. 제가 갈 대학이 아닌가 봐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스스로 포기해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지원해 보도록 충분히 미리미리 이렇게 하면은 충분한 경찰 간부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올해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남녀 통합선발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관학교가 육간사는 남자 10%, 나머지는 여자 10% 내외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남녀 통합선발을 해가지고 50명을 남녀 비율 없이 뽑는다고 했고요. 여기는 인문자인계열 부분도 없어요. 다 똑같이 응시할 수가 있고 연령 제한이 21세에서 41세로 완화됐습니다. 나이 먹어도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고요. 경찰 하시던 분도 지원할 수 있고 군 경력에 따라 가지고 1년에 3년까지 더 추가로 지원 자격이 이렇게 늘어집니다. 자, 그리고 경찰대에도 학과가 있어요. 법학과, 행정학과는 나중에 이렇게 2학년 진학 시에 내가 법학과 간다 행정학과 간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차 시험. 2차 시험은 다른 데하고 다 비슷합니다.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 면접검사 이렇게 보는데 신체검사 결과 기준 비대라면 당연히 불합격되는 건 사관학교하고 똑같아요. 신체검사. 나머지는 점수가 되지만 신체검사 그렇고요. 그리고 인적성은 이제 면접 자료로 이렇게 활용됩니다. 인적성 검사를 해가지고 그다음 체력검사 이거는 진행 단계에 따라서 합불 결정 후에 되는데 이 체력검사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다른 사관학교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신체 조건 중에 이게 있어요. 색신이라든가 다른 사관학교 달리 키 이런 게 아니고 눈을 많이 보죠. 신호등 경찰 교통 경찰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색신도 보고 여기 문신 친구들 요즘 애들 탐투 많이 하잖아요. 몸에 문신하면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해서 경찰도 안 됩니다. 문신하지 말도록 좀 보고 좀 구별을 해야 되죠. 그렇죠? 문신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력검사 종목이 좀 바뀌었어요. 다른 사관학교는 오래 달리기라고 1500m, 여자는 1200m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 팔굽혀펴기, 물몸 이렇게 딱 세 종류인데 경찰대는 좀 달라요. 수갑을 채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악력도 필요하고 팔굽혀펴기, 그 다음에 윗몸일으키기, 그 다음에 1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100m, 그 다음에 오래 달리기가 있었는데 이 종목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100m가 아니고 50m 달리기로 줄었고 오래 달리기가 1500m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고 왕복 오래 달리기예요. 지그재그 계속 왕복 달리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관학교는 2분 이렇게 하는데 팔굽혀펴기나 윗몸 이렇게 1분으로 하는데 남학생 같은 경우 만점 맞으려면은 61, 58 이 정도 이렇게 돼야겠죠. 여학생은 조금 낮아요. 팔굽혀펴기가 남학생은 60일인데 여학생은 30일 반토막이 나긴 했죠. 근데 여학생 방법이 남학생과 동일했다고 했죠. 무릎 대고 하는 게 아니고 무릎 똑같이 떼고 30일에 여학생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근데 남학생도 요즘 많이 못하거든요. 저희도 사관학교 보냈던 한 3년 전에 보냈는데 1박 2일 면접 1차 통과하고 면접 잘하고 와라 했더니
예, 잘 오고 계습니다. 하더니 1박 2일인데 아침에 보냈는데 저녁에 학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냈더니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1500m만 그러는데 얘는 그 식사를 2개를 받았어요. 이게 15개가 최하였었는데 13개 해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곧바로 조사가지고 보내요. 그 오후에 왔더라고요. 이거 한번 13개 딱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관학교 가겠다는 아이들 한번 되게 계시면은 팔굽혀펴기 시켜보세요. 요즘 학교에 철봉대 있는 학교가 없죠. 그 아이들 팔굽혀펴기 되게 못해요. 60회 이런 게 하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10개, 15개, 뭐 5개 뭐 이렇게 10개 넘는 친구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사관학교 쓰는 친구들 시켜봤더니 정말 10개, 8개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는 볼 때마다 시켜요. 복도 지나가다 보면 엎드려 해. 밥 먹다가 엎드려 해. 그래서 사관학교 간다는 순간부터 계속 시키는지 한 3, 4개월 지나니까 만점 나오더라고요. 연습하니까. 한 3, 4개월 정도 꾸준히 시키니까 충분히 만점 나옵니다. 1단계 통과하고 눈에 이상이 없고 그 정도 만점 나오면 당연히 붙죠. 공군사관학교 잘 다니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종목이 약간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래 달리기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과정은 이제 1차 시험에서 경찰도 똑같습니다. 일정 배수 6배수 이상은 통과해야 돼요. 1차 시험. 뭐 경찰대는 다 수능까지 본다고 했지만 뭐 지원자 전체가 보는 게 아니고 면접 같은 거 전체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배수 6배수 안에 들어야 되니까 600명 가지고 이렇게 2차 시험을 보겠죠. 6배수 안에 들은 다음에 체력 검사나 면접 이런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수능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1단계 통과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은 수능입니다. 1단계 통과했다고 야구하지 말고 수능까지 잘 준비해야 비중이 1000점 만점, 다 지금 1000점 만점으로 오는데 500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뭐 상황 이야기까지 반영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뭐 한국사 뭐 이런 거는 가산점 없다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간호사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짧은 영상 보고 할게요. 꿈과 열정을 조국, 사랑과 평화를 세계. 여기 재난과 질병 그리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 당신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춘 간호인, 고결한 헌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한 참 군인, 변화를 주도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미래. 그들이 있는 것 바로 국군 간호사관 학교입니다. 이 시대의 바람직한 청년상 사랑행동, 그것이 바로 저라는 사실이 설레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직업보다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고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늠름한 모습이 멋있어 보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 실무 능력과 실전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국군 간호사관 학교는 간호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군의 정예 간호장교 양성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간호 이론과 술기에 대한 숙달은 물론 육상, 해상, 공중의 군 특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평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환자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 간호, 외상 간호, 해양 항공 간호, 지급력 강화 종합훈련 등 우리 군에 최적화된 간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양교구와 군사훈련, 체력단련, 실천적 훈육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참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강인한 체력, 정신력, 올바른 인성과 자질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별한 경우로 새로운 적성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특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국토순례와 주변국 탐방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합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틈틈이 갈고 닦은 재능과 기, 그리고 열정을 축제 기간 동안 뜨겁게 발산하고 생도자치 지휘근무 활동과 명예활동, 국토순례, 주변국 해외 탐방 등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해 배양한 인성과 리더의 역량, 각종 대외 활동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또한 군의 전문 간호 인력 양성의 메카인 국군 간호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배우기 희망하는 몽골, 태국 등 외국 인재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 세계 속의 군 간호 교육기관으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산, 해양, 항공간호 등 군 특수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육해공군 간호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한 능력과 자신감으로 전문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최정예 간호사관 생도는 임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육해 공군의 각 군병원 및 의무부대에서 활동하는 간호장교들은 모든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파병부대, 교육기관, 정책부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교수로 성장하는 등 군 의료 발전의 주역으로서 그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신부로서의 명예와 간호인으로서의 지식을 갖춰 군과 국가에 헌신하는 간호장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 사랑과 봉사 나눔의 참된 실천, 국가와 군을 위한 끝없는 헌신으로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합니다. 국군 간호사관 학교입니다. 자, 경찰대하고 4개 사관학교 중에 모집 인원은 가장 적죠. 90명은 가장 적긴 한데 저는 그래도 간호대학을 꿈꾸는 친구들한테는 이 간호사관학교를 계속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간호사 할 거 멋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여기 설명에서 나왔듯이 석박사를 뭐 파견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워낙 소수여서 그렇지 합격생은 저도 지금 한 명도 못 봤어요. 간호사학교 특히 올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올해 같은 경우 대구 코로나 때 그 간호사 부족 올 때 간호사관학교에서 딱 지원 가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비춰졌잖아요. 더 인지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런 방송에서 인지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태양의 하나 때문에 사관학교가 엄청나게 이렇게 경쟁률이 뛴 것처럼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국간사가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가 좋았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국간사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도 보면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선발 규모를 보면은 남학생들 10% 내에 뽑습니다. 전체 90명에서 10%라고 하면 9명 정도 뽑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데는 다 지금 제가 특별 전형을 이렇게 제외를 했거든요. 워낙 소수라서 특별 전형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경찰에서 보면 한마음 특별 전형 이런 데 보면은 국가유공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특별 전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소수라서 그건 설명 안 드렸으니까 만약 자기 조건이 되면은 뭐 기획운동 우리 일반 대학에서 하듯이 그런 특별 전형이 한 명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지역국민자령, 고른기획,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 조건이 되면 훨씬 더 유리하긴 하겠죠. 뒤에 사관학교도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대신 해사공사에서 작년까지 뽑던 어학 특기자 전형은 없어졌어요. 어학 특기자 전형은 다 없어지고 나머지 이런 특별 전형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아시고요. 지금은 일반 전형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발, 종합 선발 예전에 수시 정시가 다 50, 50 이렇게 뽑고요. 자, 인문 자연 비중이 약간 다르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이과 남자의 비중이 배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만 올해 조금 다르고 워낙 수술 뽑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선발 여기는 똑같이 학교장 추천 공문을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장 2명.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우선 뭐 학교 추천해 주세요. 저 지원할게 이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똑같이 우선 자기가 지원을 해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접수비를 내고 접수비도 작년보다 올해가 좀 비싸졌어요. 작년 없었나요? 더
비싸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도 부담돼가지고 호수를 줄여라 하면서 이렇게 비싸졌고, 이제 지원을 하면 수험표가 나옵니다. 수험표가 나와야 그 수험표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그 수험표를 입력해가지고 육군본부에다가, 육군본부는 아니죠, 이렇게 국방부에다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게 돼 있어요. 먼저 지원을 하고 같이 학교당 2인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른 데가 똑같습니다. 한국사 능력점 성적이 서류 접수 시작일이라고 돼 있는데 9월 1일 전 성적 통지에서 제출 가능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은 48일, 8월 8일에 들어온 게 여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시는 분은 한국사 인증시험까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체력 신체검사, 체력검사 4번 학교 중에 국간사고 육군사관학교는 키라든가 이런 데 제한이 없어요. 키 작다고 아픈 사람 못 고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다른 데 해사나 검사 같은 거 키 제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신체 검사도 보면은 여기는 뭐 2박 3일을 이렇게 봅니다. 첫째 날은 신체 검사, 뭐 여기 다면적 인성 검사도 받고, 뭐 이런 뭐 안보관, 역사관련 약수도 받고, 2일차부터 이제 신체 검사, 체력 검사 이렇게 받아요. 첫째 날은 이런 작성 문진필만 작성하고, 3일차 가서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받는 거는 나머지하고 다른 사관학교고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있죠. 여기 AI 면접, 이건 반드시 실시를 해야 돼요. 2차 시험 전에. 자, 2차 시험 전에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 성적 확인, 아까 일정 확인하셨죠? 성적 확인하고 2차 시험을 응시하겠습니다. 지원서를 내면은 합격 발표를 날 거예요. 합격 발표 나면은 이 기간 내에 AI 면접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깜빡하고 공시 안 하고 그냥 불합격입니다. 자, 신장이나 체중은 다른 데는 몇 cm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여기 보면은 뭐 여기 BMI 지수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신장의 제곱,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수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병만 씨가 키가 한 158 정도 될 거예요. 키가 굉장히 뭐 큰 편은 아니죠. 하지만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58 1.58m가 되겠죠. 1.58m를 제곱한 다음에 몸무게로 나누다 보면은 그 정도 키지만 161 미만이네요. 그래도 몸무게가 예를 들어 44kg 정도, 44kg면은 67 이상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면 돼요. 44kg 이상. 아니면 몸무게가 김병만 키에다가 한 80몇 킬로가 됐다, 90kg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 또 넘는 거겠죠.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비만도라든가 아주 마르지만 않으면 신장과는 상관없다. 키 작아서 육사목하고 키 작아서 국간사목하는 건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여자 같은 경우도 더 그렇고요. 대신 비만도는 봅니다. 여기에 BMI 지수라는 게 신장 대비 비만도 뭐 이런 걸 보는 거니까 신체 조건은 단 그 신체 조건은 뭐 그 지수에 안 맞으면은 점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합부예요. 신체 조건은 체력 검사. 체력 검사는 다 세계사관학교가 똑같죠.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를 보는데 오래 달리기가 남학생은 1,500, 여학생은 1,200m입니다. 그리고 1등급 뭐 있는데 여기 꼴찌만 안 하면 돼요. 꼴찌 정도만 안 하면 되는데 뒤에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7분 넘지 않고 오는데 제가 한번 운동장에서 뛰어봤거든요. 1.5km를 나머지 사관학교 기준에 대해서 8등급은 상관없고 맨 여기만 안 맞으면 돼요. 15등급만 안 맞으면 7분 30초예요. 7분 30초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걷지만 않으면 되더라고요. 걷지만 않으면 되고 그냥 걷지 않고 쉬지 않고 그냥 살살살살 조깅하듯이 뛰어도 여기는 안 들어와요. 한 6분 얼마가 이렇게 돼요. 가다가 힘들고 걷고 이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재작년에 한 놈 사관학교 보냈는데 걔는 오바이트를 정도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바이트 됩니까? 막 뛰고 나서 나와서 정말 오바이트 하니. 근데 1등급 맞았어요. 여기는 1등급 맞을 정도로. 남학생들은 평소 축구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점수가 돼요. 다른 사관학교 의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는 맨 15등급 맞아도 돼요. 예전에는 15등급 맞으면 그냥 보냈는데 요거는 이제 의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나머지가 우수하면은 이거 15등급 맞아도 이거로 커버가 될 수 있겠다. 협의를 해가지고 합격시킬 수 있지만 오래 달리기는 안 맞아요.
오래 달리기는 15등급 맞으면 그냥 불합격이에요. 이거는 오래 달리기는 저질 체력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나머지는 의무흡기 이런 거 탈북기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보시면 오래 달리기 불합격 판정 기준이 남자는 7분 39초 걷지만 않으면 됩니다. 포기만 안 하면. 여자는 조금 낮아요. 7분 30초 이후. 여기는 오래 달리기에서 딱 뛰었는데 이건 안 딱 그냥 집에 곧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 달리기가 상원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한 다음에 굉장히 쉬는 시간을 오래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연습할 때는 윗몸 일으키기 하고 한참 몇 시간 있다가 이거 하고 몇 시간 있다 하니까 만점이 잘 나오잖아요. 연습할 때. 근데 여기 가서는 한나절 동안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헐떡대고 조금 이따 이거 하고 해서 결과가 평소 연습할 때보다 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도 우리 그냥 맨 땅에서 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공을 주고 제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연습할 때보다 덜 나와요. 팔굽혀펴기 남학생들 할 때 동작 보면 훨씬 덜 나옵니다. 개수가.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연습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자, 교과 성적 반영은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기부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비교과도 보면은 결석, 상호학교에서는 이 결석은 이제 변결은 상관없습니다. 무단 결석이 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무단 결석 감점이 되니까 절대로 출결은 성실성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학교에서 출결을 봅니다. 다른 건 안 보고 동사보, 동아리 이런 건 안 보고 출결 봅니다. 출결 비교과에서. 자, 그 성적은 재학생은 3학년 1학기, 졸업생은 2학기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또 상관학교를 보겠다 그런 친구들은 수능 끝났다고 기말고사 대충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기말고사까지 잘 해야 볼 수도 있고 사정을 보면은 우선 선발에서는 1차 시험 뭐 이렇게 됩니다. 우선 선발에 50% 정도 이렇게 뽑는다고 했죠. 여기에서 6배수 안에 들어가지고 여기에 우선 선발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종합 선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종합 선발에서는 수능 점수가 700점입니다. 70%. 거의 뭐 이렇게 절대적이죠. 1000점 만점에 70%니까. 그러니까 1단계만 통과하면은 수능 끝까지 준비하면 여기 되든 어디든 될 거예요. 수능 끝까지 준비하면은. 자, 공군사관학교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남학생들 특히 여학생도 그렇고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사관학교죠. 하늘보다 더 높은 조개와 우주보다 더 큰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인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하늘과 우주의 전문가 양성, 공군사관학교. (1949년) 항공사관학교로 출발한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공군의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최고의 군사 교육기관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이자 공군의 최고 인재가 되기 위해 모인 공군사관학교 생徒들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 아래 항공우주시대를 이끌어가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관생도의 교육은 전문 지식과 체력 함양을 위한 학위 교육 과정, 장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지도력을 함양하는 생활 교육 과정, 군사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군사훈련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위 교육 과정은 기초 학문 및 핵심 지식을 습득하는 전공 과정과 특화된 군사학 과정, 그리고 항공 체력을 육성하는 체육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사관 생도들은 미래 항공 우주군을 리드할 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생활 교육은 장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지도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관 생도들은 자치 근무 제도와 명예위원회, 동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성교육, 인성교육, 정신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지휘 능력을 갖춘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학기 중에는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고
하계 기간을 집중 훈련 기간으로 설정해 정예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4학년은 지휘 능력 실습 및 교관화 교육을 위해 후배 학년 교육에 직접 참여합니다. 공군 사관학교는 항공 우주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제 교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공사, 독일 장교학교 등의 생도를 파견하는 위탁 교육 제도와 주요 우방국 생도를 교육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수탁 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은 미래 우주 발전을 선도할 우주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2030년경 우리의 복자 유인 우주선 발사에 대비하여 공군 우주인 후보 4명을 선발하여 국내외에서 차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군의 우주인 양성 프로그램은 우주를 향한 공군의 영혼과 의지를 담은 것으로 공군 사관 승도가 바로 그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하늘을 넘어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는 글로벌 인재, 타고난 창의성으로 공군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인재, 세계 항공 우주군을 선도하는 앞서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꿈의 요단.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사관학교입니다. 자, 사관학교 중에 선호도가 가장 높고요. 여학생 사관학교 중 여생도를 최초로 뽑았죠. 공군사관학교는. 저도 고등학교 때 사실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나온 게 이제 탑건이라는 영화 보고 야 멋있다 해가 추천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찢더라고요. 영화 중에 무슨 비행기 떨어뜨린다 가지도 못하지만 안 쓰기 다행인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공군. 그래서 아쉽다고 군대를 공군으로 지원했어요. 왜 왔냐 그래서 저희 꿈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새가 쫓을 텐데 비행기 못 만져. 그래가지고 다시 육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공군 사관학교 가장 선호도 높고요. 이렇게 215명 뽑습니다. 종합선발 올해부터 특징은 종합선발이 생겼다는 거. 수능까지 들어가는 거. 작년에는 수시로만 뽑았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다른 거고요. 아직 수년 전에는 조정하고 정책하고 이렇게 나눠서 뽑았거든요. 지금 다 똑같이 뽑습니다. 공중근무자 조정으로만 단일해서 뽑고 신체 검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는 까다롭지만 그러니까 공군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는 병원에 가서 저 공군 사관학교 지원하려고 하는데 눈 좀 조사해 주세요, 검사해 주세요 해가지고 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열심히 했는데 정밀검사 받아봤는데 여기 공군 사관학교는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신 미리 수술을 하면 자격이 없어집니다. 수술을 하면 절대 안 되고 가서 신체 검사 받고 여기 이제 조건부 합격자가 있거든요. 골절률 수술을 하세요. 수술하면 합격시켜주겠습니다. 이럴 때 합격시켜주는 거지 미리 알아서 수술하고 가면 아예 자격이 안 됩니다. 절대 눈에 손대시면 안 되고 시력이 아주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같이. 자, 여생도도 22명 이렇게 뽑고요. 자, 선발 배수가 오히려 남자 이렇게 4배수, 여자 6배수 이렇게 줄어들었죠. 다른데 육사관단은 늘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5배수, 8배수였는데 4배수, 6배수로 배수가 줄어들었고, 근데 1차 시험이 과목별로 60점 원점수 미만이면은 아예 인원이 조금만큼 떠나가지고 이렇게 탈락을 시켜주고요. 자, 동점자 이거는 다 교차해진다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신체 검사가 좀 이렇게 까다로워요. 신체 검사가 당연히 까다로워야 되고 2차 시험 보면은
신체 검사 까다롭게 돈 가지고 한 45% 이상 항상 떨어지거든요. 신체 검사 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큰 수술 자국이 있어도 당연히 안 되고 공중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 안보 논술을 본다고 했죠. 여기는 다른 데와 다르게 국가 안보 관련한 질문, 면접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많이 봐요. 우리나라 주적이 뭐냐, 작년 간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주적이 뭐냐, 당연히 준비를 했죠. 북한이고 그 다음 어디냐, 이런 식으로 답하게 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조금 답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접 볼 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사 10분을 숙지해가지고 가면은 답변들이 굉장히 좋고, 다른 사관학교도 똑같지만 면접에서는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고 조금 몰라도 좋으니까 큰 소리로 해라. 큰 소리를 하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여기 사관학교 홍보 나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입학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무조건 큰 소리 당당하고 바르게 실제 구령을 해봐라, 뒤로 돌아 열중시 해봐라, 이런 것도 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큰 소리 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당연히 토론도 하고 풍선 가치관 이런 거 다 평가한다. 면접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공무장학교요. 그다음에 체력 검정은 똑같습니다. 불합격 오래 달리기는 못하면은 7분 30초 못 죠. 이건 아예 탈락이 돼요. 아예 탈락이 되고, 나머지 윗몸 일으키기하고 팔굽혀 펴기는 15등급이어도 탈락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종목 다 15등급이다. 그러면 이건 탈락이에요. 두 종목 다 탈락. 15등급은 탈락이에요. 사관학교 가는 친구들은 지금 버스 타지 말고 뛰어다니고, 아침에 한 번에 일어나지 말고 그것도 일어났다 80회씩 하면서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굴절 교정 수를 받은 경우는 아예 조건이 안 된다. 신체 검사 시간에 눈 손대지 말라는 얘기죠. 수술 보면은 공군 사관학교는 안 되니까 다른 사관학교 돌려야 되고요. 안보 논술이 다른 사관학교에 다르게 있다. 신체 검사 기준은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경찰대는 1분이었지만 2분으로 재가지고 이렇게 80회, 팔굽혀펴기 70회 이상 남자 기준으로, 여자는 한 반 정도 됩니다. 35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 남자 기준으로. 생활기록부는 반영 과목 다 비슷하죠. 여기도 똑같이 자, 몇 개 과목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우선 선발 1차 시험 비중이 높고, 우선 선발에는 수능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고, 수능 전에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종합 선발은 대신 다른 지역은 다른 사관학교는 1차 시험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 공사의 종합 시험은 1차 시험이 아예 안 들어가요. 일정 대수 안에 들면은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제일 많은 게 이제 수능이죠. 수능이 50% 들어가고, 실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고가의 비행기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높고, 수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최정예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입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5월 1일 현재 위치인 태릉에서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로 개교하였으며, 신라 화랑정신을 계승하여 화랑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육사 교육의 목표는 국가와 군에 헌신하는 정예장교를 양성함에 있으며, 지, 인, 용의 교훈 아래 배출된 2만여 육사인들은 6.25 전쟁, 베트남 전쟁, UN 평화유지군 파병 등 조국 수호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0여만 평의 교정에는 최고의 교수진과 첨단 교육시설, 그리고 최적의 생활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생도들은 교수 한 명당 6명의 밀착 교육을 통해 4년간의 학기 교육을 마치면 문학, 이학, 공학사 학위와 동시에 군사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군사학 학위도 함께 취득합니다. 또한 해외 사관학교 상호 교류와 해외 탐방, 국토순례, 전문가 강연, 학술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 안목과 인문교양을 두루 갖춘 국방 리더의 소양을 키웁니다. 군사 전문가 특성화 교육과 육사 독서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적시 조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장교를 양성하는 육사만의 자랑입니다. 생도들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며 모든 시험은 감동 없이 치르고 사관생도 신조와 도덕률, 자치지휘 근무 제도로 인격 수양과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육사의 상징 화랑의식을 통해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겠노라 다짐하는 사관생도들. 40여 개의 문화체육활동과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적 감성과 강한 체력을 갖추고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합니다. 선의의 경쟁과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육군사관학교의 4년은 명예심과 리더십, 팔로우십을 체험하는 미래 국방 리더에게 필요한 전인교육의 과정입니다. 생도들은 입교 전 실시하는 화랑 기초훈련부터 하기 및 동계 군사훈련, 유격, 공수, 전술훈련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무도와 스포츠를 통해 전장에서의 의연함과 당당함을 키우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임전부터의 기상을 배웁니다. 정의의 장교가 되기 위해 쉼없이 정진하는 생도의 일상은 프로다운 열정과 뜨거운 전우회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은 마침내 위국 헌신의 진정한 용기로 발현될 것입니다. 생도들은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계급별 군사교육 과정을 마치면 고급 장교가 될 뿐 아니라 교수, 해외 무관, 국방 분야 전문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육사의 미래는 육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번영과 발전입니다. 앞으로도 육군사관학교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명문사관학교로 힘차게 도약하여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누구도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그 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를 지켜나가는 육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국가 방위에 헌신하는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70년 호국전통 통일 한국의 주역,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선발 인원은 뭐 나머지 상황 중에 가장 많죠.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많이 선발하고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데 이렇게 선발이 많아도 이 학교장 추천으로 하라고 했잖아. 학교장 추천이 5명인데 재학생은 3명이고 졸업생은 2명인데
졸업생이 없다고 재학생은 5명을 하지 못합니다. 재학생 최대 3명, 졸업생 2명까지인데 일반 학교에서 그 조건을 다 채우지는 못하더라고요. 모든 학교가 3명을, 재학생 3명을 안 채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쟁률이 아주 높지도 않고 올해 지원 동기를 쓰면 조금 더 낮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도 많이 권하고 보낸 사관학교 중에 제일 많죠.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제일 많이 보냈고 아이들이 자꾸 군대 싫어요만 하는 건데 자기 전공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계공학과 가도 되고 전자공학과 가도 되고 자기 전공 갖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닌 공군사관학교 친구는 지금 연세대학교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석사 과정 파견교육으로 다 공짜로 석사까지 가르쳐주고 나오면 자기 전공 살려가지고 물론 공사 같은 경우 15년 조정은 좀 길거든요. 의무 근무 기간이 15년 공부 지나고 나와가지고 다른 일 할 수도 있고 비행기 조정을 했으면 미랑사 같은 데 들어가도 되고 육사는 어쨌든 20년 근무면 최고 특혜가 그거잖아요. 국군연금, 군인연금이 곧바로 제대 이후에 20년 지나서 곧바로 나오고 다른 데는 65세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많이 뽑고 그래서 경쟁률이 공군사관학교나 국가안전 경찰대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저는 사관학교를 꿈꾸는 친구는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재학생들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학교 추천을 무조건 받아라. 3명 안에 들어라. 학교장 추천 받으면 작년에 4번의 기회가 졌지만 올해 줄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단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고 1차 시험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도 1차 시험은 무조건 통과해요. 그래서 모든 사관학교 경찰대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국영수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에서 특정 배수를 일정 배수 지나면은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하면은 거의 못해요. 우선 선발로 30%. 거기에 떨어지면은 적성 우수로 또 30% 기회가 또 주어져요. 거기에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친구 다 빠졌잖아요. 남은 친구 중에 수능 플러스 해가지고 종합선발로 어쨌든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받고 1단계 통과하고 신체 검사가 큰 또 없다. 육사 같은 경우는 키 제한 이런 것도 없거든요. 김병만도 갈 수 있고 서장원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 공사 같은 경우 김병만 서장원은 못 가요. 잠수함, 비행기 서장원은 뚜껑 못 닫잖아요. 키 커가지고 188, 이 정도 되는 195 남학생 이 정도 되는 수령은 2m가 넘잖아요. 김병만 같은 경우도 158, 162 이 제한이 있는데 육사 국가자 같은 경우는 제한도 없고 자 이렇게 뽑는 거는 학교장 추천, 적성우선, 종합선발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특별전형도 이렇게 있고요. 특별전형, 독립유공자, 고령기회 전형, 재외국인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인 자녀도 있고 외국인 특별전형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달리 뽑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원서는 다 7월 20일 이전에 한 번에 같이 내야 돼요. 같이 낸 다음에 떨어지면 후순으로 밀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원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 원서 그때그때 내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하나만 지원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장 추천을 혹 못 받았다. 인원 3배수 안에 3명 안에 못 들어서 그럼 일반 적성우수 자로 일반 여기로 내는 겁니다. 적성우수 자로. 그러면 여기 30% 내는 안 되지만 여기 떨어진 친구들로 경쟁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뽑는 거예요. 여기 내서 여기서 떨어지면은 1차 시험 통과 이후에 1차와 체격 2차의 체격까지 통과 이후에 떨어지면 또 똑같이 종합선발로 넘어가는 거고 단 다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자기가 하나만 써야 돼요.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도 조건이 되지만 하나만 써야 되고 왜냐면은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에서는 조건이 6장 쓸 때 조건이 되면 논술도 쓰고 종합수, 교과서 쓰고 다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능과 1차 시험의 계열은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다른 사관학교도 똑같습니다. 학교장 추천 올해 늘었어요. 작년에 3명이었었는데 재학생 2, 졸업생 1였는데 올해는 재학생 3, 졸업생 2로 이렇게 학교장 추천이 늘었고 학교장 추천에서 떨어지면 적성우수 전형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달라지는 거는 여기는 1차 시험이 합불이에요. 1차 시험도 합불이고 2차 시험의 신체검사도 합불입니다. 합불, 신체검사는 합불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통과하고 떨어져야 요 밑에가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아예 떨어지는 거고 1차 시험과 신체검사에서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지면 아예 안 되고 여기까지 통과했다.
만약 여기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낙담하지 말고 기다리면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합선발 수능까지 수능 기준이 여전히 600점 들어가잖아요. 1000점 만점에 여기까지 하면은 사관학 생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전형비인데 이건 특별 전형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조건 여기 보면은 다른 회사와 공사와 달리 BMI 지수를 이렇게 보죠. 그 자격 조건 키 몇 이하는 안 되고 몇 이상 안 되고 이게 없어요. 여기는 이상이어도 비만도 측정해가지고 요 아니면 괜찮아요. 이거 보면은 괜찮죠. 자,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이게 좀 어렵죠. MMI 면접이라고 이렇게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하는데 집단 토론도 보고 의사소통 능력을 봅니다. 집단 토론도 보고 정의자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이런 거 보는 것도 있고 리더십 성취도 이런 것도 보고 적극성 자기소개도 하고 외적 자세에서는 군인으로서 당당한 모습만 목소리를 크게 하고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거 다 봅니다. 이렇게 면접이 굉장히 여러 단계로 되어 있다. 여기는 멀티플 미니 면접을 이렇게 봅니다. 자, 체력 검정은 다른 사관학교와 똑같습니다. 근데 1500m는 자격이 아니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했는데 나머지 의무 목표 8급표 두 종목 이상 16등급 꼴찌 등급이죠. 이러면은 이거는 위원회 합부를 결정하는데 거의 뭐 떨어지죠. 조건 종목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올해부터 다른 게 이게 신설이 됐어요. 가산점. 체력 검정에서 전 종목 만점을 맞으면 가산점이 더 주어져요. 그러니까 체력 검사 준비 많이 해놓죠. 1점이지만 굉장히 큰 거죠. 사실 비슷한 점수 몰려있기 때문에 체력 우수자 가산점이 있다. 뒤에 보시면 해군에서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래 달리기에서 여기는 아예 7분 30초 이상 여기는 아예 불합격되는 거고 여기 10등급부터 여기 응명 표시되는데 여기는 불합격은 아니지만 우선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선 선발은 학령 추천 우선 선발이 있고 적성 우선 선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거기에서는 안 되고 이 친구들은 오래 달리기가 안 되면은 무조건 종합 선발까지 가야 돼. 수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달리기가 안 된다. 수능을 굉장히 잘 보든가 아니면 이거를 연습해가지고 올리는 수밖에 없죠. 수능이 좀 약하다 하면은. 자, 내신은 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이 출결을 봅니다. 다른 봉사에는 보는 게 아니고 절대 사관학교는 성실성 출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단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단 지각도 몇 회이면은 결석 이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출결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해군 사관학교 하나 나오네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참되고 강인한 정신으로 나라와 결의와 바다의 드넓은 꿈을 펼치는 일 우리는 해군 사관생도입니다. 바다에 미래가 있다는 믿음으로 해군을 창설한 해양 성각자들 사관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은 1946년 1월 오늘날 해군 사관학교인 해군병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71년간 해군 사관학교는 해군의 최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전문 군사교육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라는 교훈 아래 해사인들은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바다를 통한 국익 증진과 국위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다를 푸는 아름다운 해사의 교정, 종합교육관과 학술정보원을 비롯한 교육시설, 생도사를 중심으로 한 생활시설과 실내외 체육시설 등 사관생도들이 질, 덕, 체를 영화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교육 시스템과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길러내는 특수목적대학 해군사관학교. 회사의 교육은 그 목적에 걸맞게 사관학교라는 특수성과 대학 교육과정의 일반성이 체계적으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현장 실습은 물론 4년간의 생도생활 중 누리는 특별한 경험과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군 사관생도들은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합니다. 해군은 첨단 기술군입니다. 저는 공학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거북선과 같은 신개념의 군함을 건조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역시 군사전략학과가 해군사관학교의 대표적인 학과라고 자부합니다. 전략이나 전쟁 이론은 물론이고 전쟁사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미래들에 대비할 감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Obtaining language skills is quite important for naval officers who often attend joint exercise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예비 장교로서 또 학생으로서 전문 지식을 쌓아가는 사관생도들.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들은 전공별 학사학위 취득과 더불어 군사 실무 능력을 갖추고 미래 해군과 해양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활약하게 됩니다.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실천한 정신은 해군 사관학교의 정신입니다. 해군 사관생도는 제2의 충무공을 꿈꾸며 믿음직한 리더, 정의 호국간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군 창설의 주역이자 초대 해사 교장이신 손원일 제독의 창문 표어도 고스란히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충무공 정신이 바로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덕성의 핵심입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리더십과 명예심의 수련장입니다. 사관생도들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휘근무제도와 명예제도라는 자치제도를 통해 장교다운 품성을 체득합니다. 실제 생대들을 이끌어가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성취감은 앞으로 제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관생도는 입교 선서와 동시에 명예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스스로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의해 선발된 해군 사관생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관생도들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과 스포츠맨십을 익힙니다. 특히 요트, 스킨스쿠버, 조정 등의 해양 스포츠를 통해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해양인의 강인한 기질을 배양합니다. 광복 70주년 아침에 우리의 영토 독도에 직접 상륙하게 된 것을 해군사관생도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차 해군장교로서 지켜나갈 우리의 해양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관생도들은 다양한 체육부 활동, 문화부 활동을 통해 교양과 정서를 함양하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 문무를 겸비한 정예 장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관생도들은 학년별 군사 실습을 통해 정예 장교로서의 기틀을 다집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이론으로만 배웠던 해군 해병대의 작전을 실무 현장에서 미리 체험합니다. 특히 4학년 생도들이 실시하는 해외 순환 훈련은 1954년부터 이어져온 해군 사관학교의 전통이며 군사 실습의 꽃으로 불립니다. 수개월간 군함을 타고 대양을 항해하면서 군사 지식과 실무 적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군사 외교 사절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적인 감각과 식견을 넓히게 됩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외국 사관학교 비슷한 교육 외에도 해외 현지 실습과 교환 방문 등의 기회를 통해 견고한 자신감과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어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 후 한국 해군 발전에 기여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제주의 여자 수학생으로 필리핀에서 온 아이르샌드입니다. 이곳에서 한국 친구들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국제적인 학교로서의 명성을 다지는 해군사관학교. 넓은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해군 해병대 소위로 인관하는 사관 생도들, 해군 해병대의 입체전력 운영을 비롯해 자신의 적성과 선택에 따라 다양한 병가와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며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명문대학 석박사 학위 과정과 군사교육을 통해 고급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 함양과 자기개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와 세계를 무대로 더 넓은 곳, 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항진할 때입니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만나는 출발점, 정의 호흡간성 육성의 요람,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입니다. 자, 해군사관학교는 인원은 국가사항으로 적어도 170명이고 아이들이 공군사관학교를 써놓는 이유는 조종사가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비행기보다 더 많은 게 우리나라 해양 물류가 발달했기 때문에 선박이 많잖아요. 선박 조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셨듯이 조선기계공학과도 있잖아요. 조선기계공학과 같은 거 나와가지고 나중에 군 이후에 조선호구로 갈 수도 있고 세계에서 배를 예를 들어 둘십이나 유조선까지 부가가지고 높은 배를 최고 많이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 진출 가능도 많고 직업으로 좁혀해가지고 저는 회사도 많이 추천하는데 의외로 사관학교 하는 친구들이 경쟁률에서 보이듯이 다른 데 반토막밖에 안 돼요. 다른 데 45대 44대 막 이런데 여기는 작년에 25대 1이었고 물론 작년에 지원 동기서가 여기만 있어서 그랬지만 올해도 다른 사관학교 지원 동기서가 2문항인데 여기도 3문항이거든요. 그 한 문항도 아이들이 부담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한 문항 때문에 어차피 내가 사관학교 갈 게 아니고 시험 한 번 더 보는 건데 그 허수를 줄이는 방법이 또 그 한 문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다른 데보다는 허수가 없고 실 지원자가 가는 데지만 경쟁률은 여전히 낮을 것 같고요. 사관학교도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인원은 이렇게 뽑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뽑는데 여학생 역시 10% 조금 넘게 20명 정도 뽑고 문과, 이과, 근데 이과가 남학생을 좀 더 많이 뽑죠. 근데 여학생 또 문과를 또 60% 이렇게 뽑습니다. 좀 더 많이 뽑고 문과는 12명, 8명 이렇게 뽑고요. 여기도 보면은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공사하고 똑같이 외부 특기자 전형은 없어졌고 특별 전형은 없어졌고 국가유공자나 그런 게 이런 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보면은 학교 추천이 여긴 있어요. 2명 역시 똑같습니다. 2명 있는데 육사와 달리 1차 시험이 페이패스가 아니고 점수하는 게 조금 다르고요. 졸업생, 재학생 구별 안 하고 2명인데 아마 재학생이 지원하면은 재학생 우선으로 대부분 학교에 이렇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선발도 이렇게 20% 내외로 뽑습니다. 수능까지 들어가는 거. 만약 여기에서 우선 선발된 합격자가 중간에 포기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시 2월에는 정시로 가듯이 이렇게 종합선발로 밀리는 건 똑같고요. 자, 단계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도 있고 1차 시험을 당연히 다 봐야 되고 특정 배수 1차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2차 시험에 자격이 주어지고 다른 데 똑같습니다. 2차 시험에서 신체검사라고 하죠. 신체검사에서 합불만 아니고 여기 1차 시험을 가지고 우선 선발을 우선해요.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면 1, 2차 신청서까지 봤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수능까지 합해지는 종합선발로 최종을 또 이렇게 합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3번 학교는 1차 통과하고 신청서만 통과하면은 끝까지 이렇게 봐야 돼요. 육사 같은 경우는 2번의 기회가 더 있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는 최소한 한 번 이상 기회가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명칭 바뀐 건 다 똑같습니다. 정시가 이렇게 종합선발 바뀌었고 어학원수가 폐지됐다고 했고요. 자, AI 면접 봐야 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음 학교가 똑같으면 설명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뭐 종합선발 수능 기준 여전히 높은 건 다 똑같고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교 추천 우선 받고 1, 2차 통과했으나 고교 추천 우선 선발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 우선 전형 육사하고 똑같죠. 이 친구들하고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종합선발로 또 2월에 있는 거고요. 단 1차 통과하고 신청서 통과한 친구는 다 상환학교 시스템 똑같습니다. 가산점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육사 국간사와 달리 불합격이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BMI 지수를 보지만 너무 키가 작다든가 너무 크다든가 196cm 이상은 아예 체중과 관계없이 불합격됩니다. 서장은 못 가요. 그냥 방송해야 돼요. 임병만 그냥 정글에 있어야 되고 못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요건 있습니다. 여기 신장 합격 기준 남학생 요거 이상 너무 커도 안 되고 잠깐 못하고 막 그러니까 여학생도 이 정도 이상. 우리 대구 김영경 선수가 키가 190몇이죠? 그래서 그냥 농구하셔야 돼요. 190 참 농구가 아니고 여기도 키 184 여학생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체력 가산점이 여기는 있어요. 체력 가산점 똑같죠? 앞에 보신 거하고 똑같이 전 종목이라고 해서 세 가지죠. 세 가지 1등급 맞으면 가산점이 있는데 이 해상은 또 다른 사관학교와 달리 이 가산점이 있어요. 태권도 3단, 유도, 검도 2단 이상. 근데 태권도 3단이고 검도도 2단이면 2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라인에서 여기 중 하나면은 1점을 받는 겁니다. 대신 전체에서 1점이 아니고 이것 따로 1점, 이것 따로 1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품도 인정해주고 사품도. 그 다음에 또 회사의 특성상 이게 있어요.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으면 또 가산점을 받습니다.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 있어도 이렇게 받고. 이거 이제 해양경찰청 인증 교육관에 발급된 자격증이겠죠. 사교육에서 되는 게 아니고. 자, 불합격 판정 기준, 의무 느끼기 다 비슷합니다. 80대 79에 다 이래요. 한국 합격이는. 다 비슷하고 다 이렇게 갑니다. 다 의무 느끼기 비슷하고. 대신 여기 맨 급과는 조금 다른 데와 다르죠. 15등급, 16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30등급 뭐 이렇게 나눴죠. 개수를. 오래 달리기도 자 40등급. 시간은 다 비슷하죠. 등급 급값만 나는 거고 그리고 7분 30초 이상 되면 이건 아예 그냥 불합격이에요. 점수를 최하로 받는 게 아니고 오래 달리기는 불합격된다. 달리기는 가장 중요하다. 사관학교에서. 자, 여기까지 해군사관학교까지 사관학교 설명회를 다 마쳤어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생각하시지만 지금 보셨듯이 다 공통점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이렇게 지덕체를 다 국비로 가르쳐 주잖아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사관학교 가면 다 군대 가는 것만 군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전공이 개인 전공이 있고 뭐 지덕체를 다 가르쳐주고 국비로 용돈까지 줘가지고 또 의무 복무 기간 지나면은 다른 개인 전공을 살려가지고 진출할 수도 있고 또 의무 복무 기간 중에 20년 이상 지나면 후근영도 받을 수도 있고 요즘같이 직업을 얻기 힘들 때 얼마나 좋은 제도가 다 있었어요. 사관학교들. 자 혹시 경찰대는 국비 지원이 아예 안 되는 예 이제 국비 지원이 예 안 되는데 완전히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장학금식으로 일부는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뭐 공식적으로는 예전 100%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뭐 일부는 이렇게 장학금식으로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경찰대 할 때야
1차 시험 성적에서 6배수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예. 300명 아니에요? 6배수면은 아 그렇죠. 제가 예전 100명이었을 때를 잘못 생각했네요. 올해 50명 뽑기 때문에 300명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100명 아니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경찰대 그러면 시험의 과목이 내년 수능이 또 유형이 바뀌겠네요. 수능 지금 배우는 과목 자체가 그렇게 달라져가지고 조금 바뀌겠죠, 당연히. 아이들한테는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경찰대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어느 과목을 낼 것이다. 근데 지금도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2015 수능에서도 뭐 언어 매치 같은 게 선택이잖아요. 예를 들어 장문 화법 요것만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도 언어까지 나오고 매치 같은 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공식 발표는 안 돼요. 수능에서 화작이랑 언어 매체 중에서 선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대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올해처럼 언어는 남는 건지 똑같이 화작 언어가 다 들어가는 건지는 내년 봐야지. 예, 그렇죠.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일반적으로 뭐 공통 과목만 많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해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